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책이죠. 조던 피터슨은 해에서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주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닷가재들에게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서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 영속적인 특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밀어낸다고 해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닷가재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승부가 갈리겠죠.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자신이 이겼던 바닷가재와도 싸우려 하지 않죠. 이유는 세로토닌과 옥도파민 수치의 차이라고 합니다. 승자는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해서 자신감이 오르고 유연하고 몸집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패자는 옥도파민 수치가 높아져 작아 보이죠.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이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합니다.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뱉으며 어깨는 늘 처져 있죠. 뉴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상속을 하고 누군가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말이죠. 뇌는 말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받는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동료들이 나를 약하게 생각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적어져서 약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패배자의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취급당하세요. 그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에 맞게 대우해줍니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잡아요. 어깨를 펴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세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아픈 강아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강아지를 위해 처방약을 먹이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처방약을 내려주나요? 이 법칙은 스스로에게, 무심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본능처럼 존재하죠. 인간의 특성이라는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죠. 스스로 도와줘야 할 강아지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신날까요? 어떻게 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만 하지 마세요. 법칙 3. 당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현재를 즐기고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회피하고 싶어 하니까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냐고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면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장 자기계발방을 봐도 제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법칙 4.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인생은 마라톤이죠. 옆에 먼저 좀 치고 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어차피 금방 잡을 건데요. 저는 체력을 더 남긴 상태로 말이죠. 오히려 한 번에 잡는 기분 짜릿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는 좋지 않다고 주구장창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죠? 지금 당장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압도합시다.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지 마라. 인간은 나오면서부터 약하고 고통을 겪는 존재입니다. 아이 역시 폭력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는 교육화, 사회화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교육을 시키세요. 보상은 바람직한 행동 강화 수단이고 처벌은 나쁜 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사회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라고 해서 때리거나 폭력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벌칙 정도로 생각해야겠죠?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 탓, 정치 탓,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라. 내 삶을 먼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라. 현실 부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아라. 나부터 정리가 되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방부터 정리하라. 방을 정리하잖아요?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과를 분명 만들어줄 겁니다. 법칙 7. 쉬운 길 말고 의미 있는 길로 가라. 의미.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쉬운 길. 이는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경우가 많죠. 이런 행위를 대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삶에 안주하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말이죠. 어떠한 일이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재미, 그리고 이득, 이것을 의미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법칙 8.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은 언제나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거짓말 하나로 어려웠던 상황이 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거짓말로 본인을 속일 수 있나요? 제 스스로를 아낀다면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법칙 9.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는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경청 파트입니다. 진심으로 관심 있게 들어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삶에서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호한 태도, 모호한 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쉽게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혼돈에 맞서야 한다고 해요. 쉬운 길은 아니죠. 현실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더 명료해진다는 것.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내버려둬라.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두세요.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을 너무 보호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보호하고 자란 아이들이 더 위험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쓰다듬어줘라.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사소한 아름다움, 그것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라고 하네요. 모든 것이 망가져 무너진다 해도 그 존재의 경이로움이 결국에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줍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